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뭐 비디오 켜시기는 좀 김민승 선생님께서는 그냥 들어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한국작가협회에서 공동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인원이 뭐 많이 모이시든 적게 모이시든 한번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녹화본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나눠 드려서 인원이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한번 끌고 나가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두 분, 남궁기순 작가님, 이소희 작가님께서 오늘 이 모임을 리드를 해주실 건데요. 두 분 다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문학 박사님이시고 또 국문학 전공하신 국문학 학사, 국문학 석사 하시고 정규 교사 활동을 10여 년 하신 국어 선생님이세요, 국어 선생님. 우리 이소희 선생님께서 우리 전반적으로 책 쓰는 이야기, 책 쓰고 어떻게 활동할 건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음, 그 작은 도전이 뭐 공조라는 그 작은 도전이 어떻게 큰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을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께 제가 이번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느 분께서 받아주실까요? 우리 회장님 짧고 굵게. 우리 이소희 작가님부터 합니다. 아니면 우리 강미자 선생님 뭐 하시는지 그럴까요? 한번 한 번만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권 작가님을 뵀으니까 두 분을 새롭게 뵈면서 짧은 시간에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저한테는 엄청 그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자세 단계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권 작가님 만나서 저희가 그 책이라는 걸 한번 써봤는데 그 짧은 책을 저의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큰 책이 아니고 그 장수로 보면 조그만 책을 쓰면서 작가라는 명칭을 받았다는 거에 저는 그거에 대한 하나만으로도 만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조금 흘리면서 나 한 권으로 작가라는 말을 들어서 좀 창피하다. 그래도 최소한 두세 권은 되어야 작가라는 틀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광주 지역에서 제가 사는 곳은 광주광역시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아동센터, 지역 아동센터라고 혹시 선생님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15년 차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대표로 있고, 제가 또 만학도 지난해 그 디아스포라 학과라고 박사과정 논문은 못 쓰고 그냥 수료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료하면서 센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센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버겁더라고요. 아들도 조금 아까 우리 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의의 사고로 이제 장애가 내병분 1급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돌봄이 좀 필요한 상태이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긴 하는데 그 센터까지 병행하기가 제 나름대로 조금 약간 버거워서 저희 이제 큰딸한테 제가 일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직만 맡고 있어서 저희 일상생활은 그 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 이걸로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마름이 뭐 작가라는 거를 받아서 그런지 목마름이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저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저도 가능한지 여쭙고 네, 가능하다면 합류해서 한번 또 소박한 글이라도 한번 남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게 돼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정말 저는 큰 영광이죠. 아유, 무슨 말씀을요. 음, 네. 이게 자, 우리 참 김민승 선생님도 뭐 화면은 못 키시더라도 혹시 마이크는 키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는 켜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도 뭐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사회복지학 석사를 했고요.
정신과 병원 쪽이랑 병원 쪽에서 좀 일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조금 쉬고 있는데요. 제가 인제 글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고 해서 지금 조금 강미전 선생님 소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단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저도 조금 책 그런 데 관심이 있어 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소희 작가님. 네, 그러면 제가, 근데 제가 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간단히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네.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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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이 근사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을 하고요. 석사 전공을 하고 아이들과 아까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과 독서 논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으로 한 10여 년여 이렇게 보내왔었고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4이에요. 44입니다. 예, 근데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제 학교 수업을 나갔었는데 딱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냥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제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작가로 포지션했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41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업이 딱 끊겼어요. 딱 끊겼던 이유는 제가 정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 혹은 시간 강사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 나갔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선생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잘 인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아이들과 하는 게 좋았었고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보람됐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 제가 제 위치를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한 10여 년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때 딱 40이어서 이제 막 인생 2막을 어떻게 살까 되게 굉장히 고민했던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참 웃기게도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웃기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이 막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김미경 강사님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그분도 인제 오프라인에서 강사를 하시다가 온라인으로 막 넘어오면서 그때 그분이 인제 자기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냐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뭔가 포지션이 전문가인 거를 다 갖추지 않아도 내가 한 10% 정도만 갖춰도 빨리 온라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온라인에 빌딩을 지어라. 그러니까 블로그나 인스타나 그런 걸 하라는 얘기였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걸 듣고 이게 왜 그냥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틀려 들어가는 얘기지만 뭔가 나랑 연관이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들었던 유튜브 영상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당장 블로그를 만들고 낑낑대면서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블로그 하나 포스팅하는데 4시간 걸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고 발행을 하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항상 자기 계발 유튜버들이 잘 말하는 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막연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나마 인제 제가 국어 교사를 했으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했는 걸 쪼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콘텐츠로 잡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책을 써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기획 출판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마음을 먹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음. 그러면서 인제 근데도 정말 그때 제가 너무너무 용기가 지나치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정말 제가 그때 딱이었는데 3년 전에 딱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책을 쓰려니까 써지나요? 안 써지죠. 그러면서 막 이제 글쓰기 아카데미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2번 정도 들어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막 썼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 출판이란 게 겪어는 보고는 쉽고 되지는 않고 그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면서 했던 게 우리 강미자 선생님처럼 이제 제일 쉽게 어쨌든 첫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게 공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저를 시작했던 게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저를 쓰고 제가 공저를 3권을 썼었어요. 3권을 쓰면서 인제 소설을 완성을 했고 기획 출판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투고를 성공을 해서요. 제가 88번 만에 성공을 했었어요. 예. 최소 100 권은 100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88번 만에 저는 사실은 그래도 그것도 정말 대단한 성과 3 군데서 컨택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뭔가 제 원고를 제일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책을 굉장히 제일 좀 퀄리티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출판사랑 손을 잡았는데 그러면서 인제 공저 3 권을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을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인물 등록도 하고 감히 "저는 인제 작가입니다."라는 말을 이제 드리고 있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회장님이 강조하시는 거 베스트셀러 달면 무조건 캡처를 해서 예 저도 캡처했었습니다. 이게 예스24에 가면 이렇게 팔면 팔리는 지수에 따라 이렇게 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쪼끔 팔리기 시작하니까 출판사에서도 이제 홍보를 해 주더라고요, 제 책을. 그러면서 이제 추천 도서 뭐 청출역, 경남교육청, 뭐 강원교육청 이러면서 인제 4 군데 요렇게 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쪼끔씩 더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 찍고 이제 제가 이제 2번째 원고 쓰고 있는 게 수상한 인스타그램에 인제 툴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인제 굉장히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3번 이렇게 정도 나가는데 학교에서 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와서 강의를 쪼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책 쓰기는 퍼스널 브랜딩의 첫걸음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쪼끔 해 보고 싶은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회장님이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영상 보고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몇 번 본 줄 아세요? 10번 넘게 봤어요. 예. 근데 정말 우리 회장님 영상이 진짜 이게 저한테 정말 큰 인사이트 주셨거든요. 정말 이게 거예요 저도. 물론 저희가 겪어온 과정은 다르지만 뭔가 이게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그 포인트가 딱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와닿는구나.' 하면서 제가 한 10번 정도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바로 PPT 만들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책을 썼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책 10년 정도 이제 강의 이제 아이들과 만났던 사람인데 작가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블로그 얘기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뭔가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막 책 쓰기로 가고 내가 뭔가 사업을 연결되고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게 자기 계발이잖아요 사실은. 예.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버 우리 켈리체 회장님 아세요? 우리 작가님들 회장님, 부회장님? 예. 파리에서 도시락 팔아서 수백억을 버신 분. 예. 지금은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고 있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신다 하셨는데 또 이분이 인터뷰를 한번 어디서 한 걸 제가 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캡처를 했거든요. "1,000만 원이 있다면 회장님 뭐 하시겠어요?" 라면서 인터뷰어가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1,000만 원이 있으면 저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내 공부를 하는 데 투자를 하겠어요." 우리 강미자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가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서 정말 자기 계발, 내 배움에 이렇게 투자하신다는 마인드가 정말 이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저도 이렇게 작가를 포지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글을 쓰면서 내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
하면서 저는 일단은 글을 쓰는데 작가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사실 많이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 소설을 했던 이유가 아이들과 물론 있었기 때문인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첫걸음이 바로 책 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뭔가 책을 쓰고 글을 읽고 내 자신을 갖다가 브랜딩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 개발이 없으면 이 과정까지 제가 오지도 못했었고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이란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수익화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영상에서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나는 지금 할 수 없어. 41살의 저처럼요.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50, 60, 저희 뭐 80, 요즘에 기본 뭐 다 그렇게 열심히 다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40이 돼서 50이 돼서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어. 그러면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되고 그 삶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배움을 첨가를 한다면 정말 그게 내 컨텐츠가 되고 실행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내 컨텐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컨텐츠는 우리 회장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사업했던 경우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크게 하셨잖아요. 우리 남궁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고 문학 박사를 따셨고 지금 그림책 이런 걸로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시고 우리 강미찬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저 역시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작가라는 포지션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해왔던 그런 경험에다가 자기 개발한 걸 갖다가 섞은 다음에 믹스를 하면 충분히 내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전부예요. 네, 전부예요. 그리고 어쨌든 나라는 걸 갖다가 시장에다 내어놓을 때, 나를 갖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건가. 저희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회장님 소개로 이렇게 강미자 선생님, 우리 또 김민승 선생님 이렇게 오셨지만 저희가 뭔가 아직은 한국작가협회라는 게 거기서 또 작가를 이렇게 배출한다는 게 아직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오셨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가 우리 만난 이유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그걸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를 상품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랬던 성공의 그런 게 없다면 성공이란 그 걸음이 없죠, 사실은. 아까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그분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팔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41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41에 10억 정도 빚을 안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좀 안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그런 마음까지 먹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엄마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다시 먹고 그러면서 마음을 달리 고쳐먹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수백억의 지금 자산을 갖다가 이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 또한 자기 분야에서 실패 경험을 딛고 이랬었고 그리고 우리 회장님 같은 분들도 사업으로 정말 잘 나가셨으면 우리가 저희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으로서 포지션도 하셨고, 지금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강연 작가로 이렇게 포지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이 뭔가 실패라고 말하면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 그런 게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첫걸음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상품화되고 내 자신을 갖다가 시장에 던져놓고 저희가 작가라고 하면 출판계에 이제 우리가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라는 상품이 내 책이 상품성 있으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회장님도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 말씀 또 되게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 현대에서 폰이 만들지 않았다면 제네시스 만들 수 없었다는 그 말. 정말 저 많이 봤죠, 회장님. 아유, 왜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10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쓰고 뭔가 나를 갈고 닦지 않고 그 경험, 작은 경험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연대되어서 저희가 지성인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책 쓰기를 하지 않는다면 뭔가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갖다가 꼭 우리 강비자 선생님, 김민순 선생님께 또 우리 영상을 보실 많은 예비 작가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는 걸 갖다가 포지션 하기 위해서 작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씀이 저같이 뭐 41살에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인생 고민을 깊게 했던 사람들도 작가라는 포지션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책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다 이유가 책을 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걸 갖다가 우리 작가님들께 꼭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다 저만큼 다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개인 저서까지 쓰면 사실 더 좋죠. 2권 정도 쓰면 제가 뭐 저자 특강이나 명사 이런 걸로 우리 권 작가님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갈 수 있는 작가로 더 포지션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공저 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저서 분량이 회장님 한 80쪽 정도 되나요? A4? 네, A4로 그 정도로 쓰셔야죠. 네. 네네. 60쪽에서 뭐 정말 편집이 들어가 촘촘히 들어가서 한 60쪽 뭐에서 한 80쪽 정도까지 쓴다고 했을 때 그걸 처음부터 확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뭔가 그 단계 윗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좀 시작이 공저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갖다가 저도 했고 우리 그다음에 남궁 부회장님과 함께 리더가 되어서 조금 글 쓰시는데 편하게 저희가 손을 좀 잡아드리면 어떨까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고요. 아유, 참, 예, 부끄럽습니다. 우리 더 저보다 훌륭하신 사람들 앞에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럽긴 하지만 또 준비한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근데 사실 이 강의를 다 들어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글 쓰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 피드백하고 뭔가 정확하게 피드백 받고 그다음에 뭔가 고쳐 쓰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우리 부회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편안하게 소통을 하면서 안 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피드백을 드리면서 글 쓰는데 꼭 큰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 아유, 이소희 부끄럽습니다. 작가님 뭉클합니다. 네, 아유, 감동이죠. 네. 네. 감동이고, 저도 느끼는 거가 있는데, 우리 강미자 선생님, 우리 이소희 작가님 이야기 듣고 혹시 뭐 느끼신 거가 있으실까요? 저는 60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64가 됐는데, 제가 또 석사는 상담학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비학이라기 있는데, 6하고 4하고 보태면, 더하면은 10이 되잖아요. 10은 다시 2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인연도 우연한 그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필연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일로 다시 시작한다. 내 나이를 떠나서 그걸 이제 제가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이수희 선생님 말씀에서 자기 개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내 나이를 떠나서 나도 충분히 자기 개발하고 그 개발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새삼 또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예, 좀 자신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는 말이야, 우리 이소희 작가님께서 영상을 10번이나 봤다니까 너무 흐뭇해 하시는데. 아니, 근데 아, 이게 참, 뭘 하나 배우는데 저런 열공이나 몰입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소희 작가님의 그
모습이 더 탄탄하게 나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뭐 공저 하나 했다고 인생이 절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런데 작은 불씨를 놓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소희 작가님께서 40대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50대 끝까지 50대를 붙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정말 많은 변화를 저희에게 줬고요. 우리 아까 김미경 그 작가님 이야기도 했지만 그 강사님, 강연자라고 전 봐요. 강사보다도 그분은 강연자죠. 강연자라고 보고요. 강연자의 그 파워풀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들한테 뭔가 음.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이게 큰 관점인 것 같고 우리 김민승 우리 네. 가리스면 작가님이시지만 얼굴까지 보면 저는 더 좋겠지만 부끄러워하셔서 네, 그런데 시작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작은 시작. 네. 불씨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을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물을 부어서 식혀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정을 불사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때가 근데 60, 50, 40대가 아니라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그 강의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자료를 좀 준비 저도 했습니다. 네. 별건 아닌데 막 뭔가 그 시각적인 걸 막 시각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별쇼를 다 했습니다. 네. 네. 나는 살면서 강사가 꿈이었다. 맞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 유아교육 전공을 하고, 저는 네, 유아교육 전공하고 또 아이가 늦게 생겨서 아이를 또 기다리면서 동화 구연을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화 구연을 했던 것도 강사긴 했죠. 강사의 삶을 살긴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다음에 이런 유아교육 연구자로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10년 넘게 그 삶을 살았는데 맨날 연구하고 낮이나 밤이나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코로나가 온 시점을 해가지고 강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강사가 아니라 어떤 그 전달만 하는 강사가 아니라 강연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권경민 회장님도 저의 그 롤 모델 중에 한 분이시긴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강사가 꿈이라서 그거에 대한 저희 컨셉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는 한국작가협회고요. 오픈합니다. 언제? 우리 언제 하죠? 4월 8일 날 오픈을 하죠. 오픈을 해서 우리 공저를 쓸 건데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강의하시는 분들 많죠. 강의하는 곳도 많고. 근데 기획출판으로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이 일이. 한국작가협회 기획출판을 했던 네, 우리 회장님은 요번에 제외가 되셨지만 저희가 뺀 거 아닌가? 예, 저희가 막 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저희 남궁기순과 이수희 작가가 저희 기획 공저에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강사 살기로 했다. 남자분도 좋고 여자분도 좋고 정말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글을 쓴다니까 좀 설레기는 해요. 강사로 살기로 했다라는 이런 책도 저는 공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까 이소희 작가님께서 처음 글 썼던 공저로 처음에 소소하게 시작했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전자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 사실은, 책을 많이 썼죠, 원래. 유아교육 책, 저서는 많이 썼어요. 저서는 많이 썼는데, 이렇게 개인별 어떤 이런 뭐 에세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공조를 써가지고, 나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은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전자책이라는 것을 30페이지 되는 전자책을 냈는데, 그것도 어떤 책이었냐면, 시집이었어요, 시집.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음. 나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생각할 수 있나, 편안해질 수 있나 해가지고 시집을 쓰고, 그리고 그 후로 바로 제가 시집 등단을 했어요. 시인으로. 너무 멋지지 않나요, 강민자 선생님? 네, 멋져요. 하나의 씨앗을 심으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열매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첫 번째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전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전자책 읽고 그것도 3천 원짜리 전자책을 내면서 제가 기부를 했어요. 저기 아는 저 첫 번째 원에 계셨던 원장님이 수녀님이셨는데 저 수녀님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제가 기부를 할 겁니다 했더니 너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 돈으로 막 몇 번을 2번인가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책을 낸다고 돈을 막 버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정말 뭐 5세, 10세 막 찍어야지 큰 돈이 벌리는 거죠. 그러기까지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때 보니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더라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1년, 2년 계속 다지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작가협회 책쓰기 공저 출판 프로젝트로 진행이 됩니다. 내 인생의 책이죠. 우리 강미자 선생님 공저로 한 권 만드셨다 그러는데 제가 네. 전자책 공저 한 4번인가 5번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의 책을 만들고 말 거야. 그래갖고 첫 번째로 제가 공저로 만들려고 했던 책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만들지를 못하셨어요. 5분이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참 시간이 안 된다, 뭐 돈이 없다는 아니었고 시간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바빠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왜 안 쓰실까? 그 초안을 쓰신 분들도 있었는데 한꺼번에 모이는 힘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했던 거를 우리 권경민 작가님 한국지식문화원에 제 첫 번째 개인 책을 거기다 냈거든요. 너무 부끄럽죠. 왜냐하면 처음 책이었잖아요. 나 혼자만 이렇게 만들어진 책. 제가 뭐 박사 논문 쓴 논문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였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뭔가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쉽지는 않았던 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글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2번째 책을 도전을 하고 그 책이 또 기획 출판으로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에 발전을 더하는 것이지 절대 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책이 어떤 책이 될 줄은 몰라요. 이소희 작가님이 쓴 게 지금은 그게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다른 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꾸준할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랑을 해야 되죠. 저희 한국작가협회 또 우리 회장님이신데 우리 회장님은 이 맥주 소담 하나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 그 스토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뭐 구구절절하죠. 남들이 더 전문가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 책을 처음에 딱 뽑고 나니 깃발을 뽑고 나니 내가 유명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그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남들이 안 쓸 때 나는 쓴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우리 회장님으로 느껴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첫 번째 책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대단하셔요. 첫 번째 책으로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강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제 말, 지금 횟수로는 끌려 10년 차입니다. 9년 어, 차. 예, 보리차 우러 먹듯이 계속 이거 하나 갖고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대단하신 분이셔. 예. 그래도 PPT는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도 이렇게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책을 2번째 개인책으로 내면서 기획이 되면서 저는 욕심을 처음에 막 냈어요. 근데 강사가 다져지면 강연자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다가 보면 책이 또 출간이 되다가 보면은 저희가 또 소소하게 북토크도 그렇게 출판 기념회도 하지만 북토크를 해요. 저는 그 CBS에서 북토크를 준비했을 때 되게 떨리긴 했지만 너무 당당하게 잘해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좀 너 참 잘했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 무대가 만들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강미자 선생님이나 우리 김민승 선생님도 나만의 책을 만들 때까지 꾸준하게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책은 힘들어요. 책 쓰는 건. 이소희 선생님은 재밌으신가요? 힘들면서 재밌습니다. 예, 저는 네네. 수상한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책 읽는 거거든요. 동화책 읽는 건데, 그리고 또 저의 글 쓰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서평을 쓰고 있어요. 훈련하듯이 2주에 한 번씩. 근데 저 수상한 인스타그램을 재미난 책이에요. 아무튼 그 이유는 뭐냐면 딱 들었는데 3시간 만에 읽었다는 것은 재밌다는 거예요. 예, 제 책은 3시간 만에 못 읽어요. 아주 어려워. 근데 수상한 인스타그램은 3시간 만에 읽었어요. 동화책처럼 술술술 너무나 잘 읽혔어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아이들인가? 초등학생 저기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맞나? 중학생 6학년 아 타겟으로 6학년이었나? 썼습니다. 예. 네네. 어떻게 지금 저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저 아이들의 마음을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느냐? 뭐 이러면서. 대단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맥주 소단과 엄마를 위한 그림책, 수상한 인스타그램을 꼭 읽어보시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책은 자꾸 읽어야지 어떻게 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맞아요.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책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느끼고, 아, 이렇게 썼구나. 아, 훌륭한데 요런 점은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새 권은 꼭 사서 읽으세요. 우리 네. 강민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나는 작가 도전합니다. 근데 누구나 작가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강미자 선생님께서 공저 몇 장 쓰고서 작가가 된 게 너무 부끄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뭐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저희 책은 POD로 나와요. 근데 저는 굉장히 생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에너지 소비성으로 봐도 그렇고 종이책을 내기 위해서는 거의 60만 원 이상 막 내야 되고 50권을 딱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다가 책이 저기 쌓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 분이 오셨어요. 음, 대표님, 제가 보니까 그때 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책을 공주하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제가 책을 같이 쓰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전화했을 때는 이걸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안 된대. 근데 얼마 전에 전화 왔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 대표님이 너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이런 강의에 이렇게 준비하는 걸 다른 데서 체험을 하고 여기로 와보니까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저로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서 아주 잘하셨어요. 정말 이제 저의 진가를 아시겠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거는 책 1000권을 발행을 할 때 이것도 다른 분들이 들으면은 이것도 섭섭해하실 수 있나? 근데 어쨌든 사실이니까 1000권을 발행을 해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공조로 종이책에 나오고 또 매대에도 올라가긴 하죠. 근데 1000권이 딱 발행이 끝나면 책이 다 팔리면 그 다음에 발행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절판하죠, 저희는 보통. 절판이 네. 돼버리잖아. 예, 그리고는 예. 책을 또 발행을 안 해주잖아요. 출판사에서. 근데 저희는 죽을 때까지 또 출판이 되고 또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아들 녀석이 또 인쇄도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다는 거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사의 길을 제가 조금 좀 봤어요.
진짜 내가 되고자 하는 강사가 어떤 강사였을까? 우리 강미자 선생님은 사실 저의 꿈은 지역 아동복지센터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석사를 사회복지를 했어요. 아, 예. 네네, 사회복지를 하고 또 공부는 아주 그때 충실하게 잘 들어가지고 또 시험을 보니까 또 1급도 되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센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쪽으로 못 가고 저는 또 유아 아이들이 좋아서 유아 교육 쪽으로 계속 지금 음.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음은 늘 언제나 사회복지라는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주 마음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뭐 언니나 아니면 동생처럼 막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마음을 아무도 못 쫓아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연구소를 옮겼을 때도 첫 번째로 무료 서비스로 강의됐던 곳이 지역 아동복지센터였어요. 저희 옆 건물 옆에 있거든요. 네. 몇 분 지역 아동복지센터 센터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반갑고 강사의 길까지는 아직 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시려고 도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사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강사는 정말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 강미자 선생님도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아마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번에 그 공저에는 그걸 녹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지? 강사가 맞아? 아니면 강사가 되려고 하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이야기들을 좀 글 속에 내비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강사의 또 가장 핵심이 친화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책을 쓰다가 보면 친화력이 생겨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글 속에는 나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독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독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력이 당연히 강사의 핵심 요소고,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찾은 게 뭐냐면 유머와 위트예요. 제가 굉장히 근엄하고 좀 의젓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웃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었던 거예요. 되게 그 근엄하게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옳은 말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뭔가 그 성취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웃음을 많이 잃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또 뒤져보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 보니까 강사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를 다시 장착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웃기면 되게 많이 웃기거든요. 강의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웃기잖아요. 이게 저의 요소인 거죠. 그리고 강사는 강사하고 강연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박미재 선생님. 강사와 강연자의 차이가 아주 두드러진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강사는 뭔가를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네, 본다면 강연자는 아마 내가 볼 때 권경민 우리 회장님은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나 부럽게 막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강사다라는 이야기, 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 속에 이렇게 멋진 스토리텔링을 풀어낼 수 있어야지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전달력이죠. 전달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사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봐도 책만큼 빠른 건 없더라고요. 책이 있어야지 전문가로서 인정이 받고, 그리고 제가 그 프로젝트 책을 뭐를 하나 썼냐면
생태 통합 프로젝트를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숲 해설하시는 분 있잖아요. 숲 해설하시고 생태랑 관련돼 있는 곳에 저 책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나랑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신임을 하고 신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랬더니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책을 쓰고 책의 전문가구나라는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분은 교수님이거든요. 그런데도, 왜냐하면 교수님이라고 다 책을 낸 건 아니야. 그래서 책 낸 거는 전문가의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갖고 전공 서적은 또 이런 전공 서적이 있어야 되고, 또 글을 통해서 이소희 작가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권경민 작가님은 얼마큼 맥주를 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또 저만의 그림책 인문학 그 책을 쓰다가 보니까 인문학 공부 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만 하나요? 그림책도 엄청 만나게 보죠. 그러니까 인문학과 그림책이라는 이런 전문성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근데 그의 핵심은 바로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책을 쓰면 남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글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못 써. 근데 나는 도전을 했어. 바로 이제 2달 후면은 책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한 달 동안 책을 쓰고 2달 후면 편집이 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진짜 완전한 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쓴 그 책 제목의 소재의 그 내용의 만큼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원래 4주 코칭, 뭐 3주, 4주, 2주 코칭 하는데, 저희는 2주 코칭으로 완벽하게라고 얘기해야 되나? 거의 모자람 없이 할 거. 2주라고 짧은 거 같긴 하지만 여기에 핵심을 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2주에는 너무 못 쓰겠어. 그러면 저희들이 또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뭐 오늘 간단하게 하지만 뭐 거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타깃으로 우리가 이 책을 쓸 것인지 이제 진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타깃은 누구겠어요?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겠죠. 저희가 책에 나갔을 때 초등학생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이 강사가 그렇다고 이렇게 신나? 아니면 어려워? 어려운 점도 있었어? 잘 나갈 수 있어? 돈도 이렇게 벌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명확하게 할 거고, 저는 제목과 목차까지 강의를 드릴 거고, 2주차에는 우리 이소희 작가님께서 스토리 라인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갈 것인지, 요게 있어야지만, 보통 우리가 플롯 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2주차에 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판에서 여러 가지 출판 과정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네. 출판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4명을 모집하려고 하긴 하지만 14명이 안 돼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죠? 네, 되는 대로 인원이 모집되는 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 공조책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협회까지 들어오시면 참 좋으신데, 우리 강미자 선생님하고 김민승 선생님, 그거에 대한 안내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작가로 들어올 것 같아, 작가협회. 그러지 않나요? 우리 회장님? 뭐 일단은 그냥 준회원으로 음.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준회원으로 일단 들어오시고요. 뭐, 그런가요? 네, 뭐 나중에 이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안 하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좀 차이는 나지만 여러분들께서 회원으로, 비회원, 준회원으로 저희들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자료는 다 드립니다. 어디 가서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럼 이 자료 갖고도 충분히 코칭 자료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또 기반으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저희들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 뭐든지 다 퍼줘요. 그죠? 네, 다 아낌없이 주고요. 그리고 저서는 한 권만 일단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지식문화원에서 만들어서 각 집으로 배달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늘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요즘 읽은 책 중에서 꽂혔던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사람은 힘들 때가 항상 오거든요.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쓰려린 어떤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저렴한 가격에 잘 안 모일 때는 또 저희가 좌절도 하고 그렇지만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책을 쓰려고 하는 목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그게 바로 강사의 길이라면 목표가 뚜렷한 것이고요. 그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이 보이게 되면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건 아니에요. 진짜 유능한 강사는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서 인정을 받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조금 우리가 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글을 써야 돼요. 끌리는 글.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글쓰기다. 그러면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 지점에 높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HARM이라는 것이 있어요. HARM. 혹시 별도로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뭔가요? 우리 강의자 선생님, 건강 아닌가요? 건강? 맞습니다. 네, 헬스. H는 헬스예요. 우리가 건강을 가져야 되고요. 그 음, 다음에 앰비션. A를 앰비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꿈이에요. 아니면 야망일 수도 있고 장래에 갖고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이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R이 릴레이션. 글을 쓰면 인간관계가 저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생각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결국은 글쓰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잘만 팔린다면 뭐가 들어오죠, 우리 회장님? 네, 인쇄도 들어오잖아요. 인쇄도 들어오고, 금융치료가 됩니다. 금융치료. 네. 그리고 또 이 우리 공조도 되지만 나중에는 또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 별도로 개인 저서로도 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조책이 다시 또 개인 저서로 또 나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아라. 글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브랜딩을 만들었을 때 더 나의 가치가 높여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취지로 저희가 공저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궁금한 거는 없으시죠? 자, 우리 궁금한 건, 네, 우리 강의를 남궁 박사님 일단은 요 공유 중지해 주시네. 네네. PPT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 엄청 노력했어요. 아유, 저 엄, 어제 낮에 다른 일 어,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소희 작가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또 이런 시간을 갖자 하셔서 너무 좋다 그래갖고 열심히 또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남궁 작가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모든 게 그런 거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는 시작을 해놓고 준비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음, 저도 출판에 출자도 몰라. 저는 책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책을 요즘에 읽었지. 음, 교과서 외에는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누가 2021년 5월 10며칠 날 그러는 거예요. 1인도 출판사가 가능히 하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5월 21일 날 출판 등록을 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해놓고 뭐 해보자 뭐 하고 하면서 혼자가 막 배워가면서 하는데 그때 저한테 첫 번째 책을 주신 분이 우리 남궁 작가님이세요. 진짜요? 아, 그런 그 인연이 이금자 있군요. 작가님.
아, 그 책이었어요. 네. 오, 그 다음에 우리 남궁 작가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어, 우리 남궁 작가님도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독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데, 저도 첫 번째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 우왕좌왕 하지만 그 책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50권 넘게 출간했거든요. 2년 사이에. 출판업계의 거의 전설입니다. 지금 출판사 하면 출판사가 8만 개예요. 우리나라에 8만 개. 1인 출판사가 8만 개인데 87%가 책 한 권을 출판을 못 합니다. 8만 개 중에. 저는 2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50권 넘게 출판했고 지금 7권이 대기 중입니다. 작업 중입니다. 그냥 저지른 거고요. 우리 믿고 맡겨주신 분 덕분에 그게 씨앗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배우는 거죠. 배우고 시작 못해요. 늦어서 하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갑니다. 무조건. 뭐 인원이 몇 명이 모이든 갑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안 나오면 우리 저 작가협회 우리 회비로 다 지원해가고 다 할 거예요. 출판할 거예요. 그 돈을 쓸 겁니다. 써서 뭐 뭐라고 하면 제가 욕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 욕을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두 분 작가님은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한 분 또 이제 하시기로 하신 분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분 또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면 하실 분도 좀 있어요. 약간 뭐 설명회는 안 오셨지만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만들어서 나가고요.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좀 뭐 책을 얇게 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분량을 늘려도 되고요. 네네. 안 되면 우리 여기 있는 작가님들, 우리 연궁 작가님, 이소희 작가님 다 들어오실 거예요. 공저로 다 들어오실 거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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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페이지가 안 나면 저까지 들어올게요. 제가 들어오는 거는 맨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인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페이지 안 나면 저까지 들어올게요. 예, 들어올 인간적으로 텐데.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가서 책 나오고 그 책 가지고 브랜딩 할 수 있겠고 명확하게 제가 뭐 그래도 브랜딩 쪽으로는 좀 이렇게 밑바닥부터 좀 야전에서 굴른 스타일이라서요. 뭐 정식으로 무슨 뭐 마케팅 전문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경영학을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학교 대학 강의실에서 배울 때 저는 야전에서 제 돈 꼬라박아가면서 배운 마케팅이라 실전에 강합니다. 실전에 강해서 제가 실전에 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책은 나오고 그 다음 스텝 또 준비하셔서 강의 쪽 하실 수 있도록 다 그런 방향을 이끌고 나가기로 하고요. 자, 우리 두 분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뭐 출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저는 세 분이 이제 합류를 할 경우가 만들어졌을 때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강사 브랜딩이라는 거에 그 초점을 맞춰보면 예전에 저도 그 2000년도 그 한국 양성평등원에서 성매매 예방 강사로 10년 동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사 맥락은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권 작가님 알고 계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사고가 중학교 1학년 때 사고가 나서 지금 14년째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강사 활동을 성교육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강사 기간을 한 10년 했으면 아들하고 사는 시간이 14년 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관계나 제가 했던 어떤 역할들이 다 이제 스며들었던 거죠. 그냥 하지 않았던 걸로 되고 그 강사를 했다라는 활동 그 시간들이 그 어떨까 그 자기 그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보다 더 몇 년 더 살았기 때문에 아날로그 형식에서 그게 더 편한 사람이었거든요.